백봉이 한 마리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 먹고 잘 움직이던 아인데 아침에 와보니 거의 움직임이 없이 졸고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더 이상 내가 손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른 백봉이들보다 덩치가 좀 작았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함께 지내기가 힘들었던 걸까? 아니면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어차피 살 수 있을 가망성이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항생제 주사를 한번 놔준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차피 때가 되면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이런 어린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마음이 수련해진다. 안 그래도 요즘 기분이 많이 착잡한데 백봉이 마저 이러니 더 기분이 우울해진다. 요 며칠 전부터 윤희가 사라져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당냥이로 잘 적응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면 이제 3개월 정도 된 윤희가 다른 영역을 찾아서 떠난 것일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앵두가 왔다.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바랬지만 오후 무렵에 어린 백봉이는 결국 되돌아갔다. 다음 생애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오래도록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백봉이 3마리를 써니 가족이 있는 닭장으로 옮겼다. 며칠 전에 들어온 캔디는 머리가 좋은 건지 이곳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처음에는 캔디가 청개닭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켜보니 아메리우카나라는 품종의 닭인 것 같다. 성격이 온순해서 반려닭으로도 많이 키우는데 도시 내에서 유기된 걸로 봐서 가축으로 키워진 애는 아닌 것 같다. 백자매들도 이곳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병아리들은 점점 더 몸이 띠룩띠룩 살찌는 것 같다. 잘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백자매들의 이곳 서열은 가장 아래에 있다. 백자매들은 다 자란 뒤에도 덩치가 일반 닭들에 비해 많이 작기 때문에 합사하기 전 고민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 낮과 밤의 일기온 차이가 너무 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어쨌든 비로소 이곳 닭장 안에는 4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 써니는 이곳 닭장의 주인으로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남편과 잠시 별거 중인 상태다. 그리고 백자매들은 얼마 전까지 고아원에서 살다가 독립한 다 큰 처녀들이다. 캔디는 최근 집에서 가출하였는데 나쁜 길로 빠지기 전에 다행히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지금 이곳에 없는 톰과 제리는 신혼부부로서 돈 벌러 바깥으로 나갔다. 이곳의 주인인 써니는 한성격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패라고 윽박지른다. 럭키도 얼마 전 닭장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 방값 문제로 주인인 써니에게 대드는 바람에 쫓겨났다. 팔자 도망은 못 간다고 하더니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써니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빨리 깃털이 나서 원래 닭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고양이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두터운 코트로 갈아입었다. 최근 들어 포도가 촬영할 때 자주 와서 출연 욕심을 내고 있다. 아마도 앵두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포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포도는 앵두에 비해 화면발이 너무 좋지 않아서 대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 저녁 무렵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고추 줄기와 가지 줄기를 뽑아서 삐삐에게 주었다. 염소들은 일반 풀보다도
이런 종류의 채소류의 잎과 줄기를 너무 좋아한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채소류를 좋아하지만 없어서 그냥 풀을 먹는 것뿐인 것 같다. 앵두는 더위들이 다가오자 불안한 듯 뒤를 바라본다. 아니나 다를까 오지랖 넓은 토리가 왔다. 착한 앵두는 늘 그렇듯 맞기만 할 뿐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토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반 위에 올라가 버린다. 나는 잘했다고 앵두를 칭찬해준다. 내 눈에 콩깍지가 쉬운 걸까? 앵두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너무 이쁘게 생긴 것 같다. 출한 욕심이 생긴 포도도 요즘 줄기차게 나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포도도 왕바리도 모두 배우로 성공할 수 있는 얼굴들이 아니다. 특히 왕바리 얼굴상은 거의 마당새 얼굴이기 때문에 주연을 맡기기엔 내 부담이 크다. 한때 왕바리와 포도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친형제같이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에 반해 오래전부터 앙금이 남아있는 앵두는 왕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왕바리와 장난치고 놀던 포도가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 포도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요령을 터득한 것 같다. 아주 잠시 나와있던 포도는 다시 왕바리에게 다가가 뜨거운 형제애를 나눈다. 백자매들은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다. 처음에는 써니의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다 적응을 하는 것 같다. 사료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고 사료통을 3군데 두었다. 캔디는 제리와의 서열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제일 꼭대기 층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제리는 더 이상 사료를 먹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지 버릇게 못 준다고 하더니 제리는 다시 통을 구박하기 시작한다. 이번 기회에 제리와 왕초를 한 곳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줄까? 써니의 병아리들은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 것 같다. 터질 것 같은 오동통한 모습으로 졸고 있는 병아리들이 너무 귀엽다.